포토샵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풀다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툴 메뉴가 있고, 보통 이제 툴 메뉴를 쓰게 되면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팔레트를 전부 다 여기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팔레트들을 전부 다 여기다 숨겨놨습니다. 이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낼 수 있어요. 기본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옆에다 놓으면 옆에다 붙기도 하고,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 크게, 작게, 그 다음 누르면 각자 이렇게 크게 작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띄워 보시죠. 자, 쉽게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파일, 뉴, 그 다음 크리에이트, 그 다음 붙여넣기. 자,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파일 메뉴에 뉴, 자, 그냥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포토샵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색칠하기입니다. 색을 칠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게 가장 큰 기능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색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색칠하는 명령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브러쉬 툴 보이시나요? 이렇게 툴 메뉴에 보시면, 여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러쉬, 펜슬, 뭐 칼라 리플레이스먼트, 믹서 브러쉬 있는데 다 무시하고 브러쉬만요. 펜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브러쉬만. 요 맨 끝에 보면 B라고 돼 있잖아요. B가 브러쉬의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령어 쓰고 있다가 내가 알파벳 B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단축키의 대환장이 발생하는 거죠. 오토캐드의 단축키, 스케치업의 단축키, 포토샵의 단축키, 3D 맥스의 단축키. 대환장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 단축키 써서 작업하거든요. 자, 브러쉬의 단축키는 B입니다. 브러쉬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가 나오는데 기본 단위는 픽셀입니다. 여지껏 오토캐드는 다 밀리미터 단위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픽셀 단위로 사용합니다.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제가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그냥 단지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의 크기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네, 한 요만하겠군요. 여기다가 그냥 쭉 드래그하면 색깔이 칠해져요. 자, 컨트롤 Z 언두. 자, 그 다음 다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 누르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하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드니스가 0%예요. 하드가 딱딱하다란 뜻이죠. 하드니스가 얼마나 딱딱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여기 테두리 여기를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드니스를 제가 0으로 줘봤습니다. 자, 테두리가 어떤가요? 테두리 이게 달라지죠? 이게 하드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걸 언두를 할 건데 컨트롤 Z 누르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언두하면 리두가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지껏 써왔던 프로그램은 언두하면 계속 되잖아요. 얘는 안 돼요. 포토샵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히스토리. 내가 썼던 게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눌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앞 단계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히스토리가 6개인가 10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히스토리를 이용하시면 요거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히스토리를 이용하세요. 히스토리는 어디냐면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돼요. 윈도우 메뉴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히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히스토리를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배치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들이 배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레이어하고 히스토리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레이어하고 히스토리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화면 축소 확대. 바로 여기 손바닥하고 돋보기 툴 보이시죠? 화면 축소 확대. 그 다음에 펜, 핸드 툴이에요. 핸드 툴이 펜입니다. 핸드 툴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돋보기 툴입니다.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드래그 해 보세요. 이거 리얼타임 윈도우인데, 리얼타임 줌인데, 자, 좌우로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럼 줌인 줌아웃 나올 겁니다. 리얼타임 줌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게 핸드 툴입니다. 이게 핸드 툴 단축키예요. 이해되셨나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눌렀다 떼는 게 아니죠.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래그.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하면 줌인. 드래그 하셔도 좋아요. 키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 알트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얘가 줌 아웃입니다. 지금 화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줌인,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드래그하면, 둘 다 드래그하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지만 클릭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손바닥 툴을 누르게 되면 여기 손바닥이 이렇게 나와요. 피투 스크린 그러면 화면 맞춤이고요. 필투 스크린 그러면 화면 전체 맞춤입니다. 피투 스크린은 화면에 맞추는 거고요. 필투 스크린은 이미지를 100%로 보는 겁니다. 조금 다르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 툴이 안 되면 요 필투 스크린을 누르고 해보세요. 그래야 핸드 툴이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돋보기 툴 눌러도 여기 똑같이 필투 스크린, 필투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돋보기 툴을 2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손바닥 툴을 2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손바닥 툴 2번 더블 클릭이 필투 스크린이고,
돋보기 툴 2번 더블 클릭이 필 투 스크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돋보기 툴로 되돌아가 볼까요? 요 위에 보면 오파시티라는 개념하고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파시티를 사용합니다. 오파시티가 100%면 오파시티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스케치업에서도 나왔습니다.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 자기 색상이 나오고 오파시티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약간 반투명하게 색칠이 됩니다. 지금처럼. 얘가 더 낮아지면 더 투명하게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는 거죠. 투명하게 색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번 덧칠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덧칠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파시티는 색상이 얼마나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이걸 따지는 게 오파시티입니다. 덧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색상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가 색상입니다. 네모난 사각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아래쪽에 하나. 왼쪽 위에가 포어그라운드 색상, 오른쪽 아래가 백그라운드 색상. 즉 다시 말하면 오른쪽 아래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이고 위쪽 왼쪽에 있는 게 내가 색칠하는 색상입니다. 칠하는 색상이에요.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직접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밝고 어둡고 채도, 그 다음에 여기서 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적당히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느낌표 나와 있죠? 이 색상은 인쇄가 안 돼요. 이 색상 인쇄 안 돼요. 어떤 색상으로 인쇄되냐면 이 색상으로 인쇄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쇄하면 이 색상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t키 누르면 리셋, Alt키를 누르면 리셋이 뜹니다. 초기화 시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전면색이 색상이 싹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브러쉬 툴을 가지고 색칠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드래그예요. 드래그 했을 때는 색상이 겹쳐도 덧칠이 안 돼요. 이렇게 덧칠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칠할 때부터 덧칠이 됩니다. 이렇게. 포토샵은 드래그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칠이 됐나요? 색칠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얘가 지우개입니다. 이게 지우개예요. 이레이즈 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레이즈 툴입니다. 이레이즈 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레이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위에 이렇게 레이어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캐드나 스케치업에 비하면 포토샵 레이어는 정말 쉬워요.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누르고 하나 만들고 여기다 색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다가 색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워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다 색칠하는 결과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럼 원본이, 근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눈만 끄면 감출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지우개로 얼마든지 쉽게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얼마든지 쉽게 칠할 수도 있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고. 자, 이해되셨나요? 얘만 지우면 결과물이 감춰지는 거죠. 자,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레이어 만든 건 바로 요 두 번째 아이콘, 얘가 뉴 레이어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레이어 만들고 색칠해 보시죠. 자, 브러쉬로 들어가게 되면 요런, 자, 오파시티는 제가 다시 원래대로 놨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바로 요 부분들 브러쉬 세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열어 보실까요? 자, 요렇게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브러쉬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눌러 보시면, 누르고, 자, 클릭해 보면 브러쉬가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브러쉬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형태의 브러쉬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의 브러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너무 두꺼운데, 자, 오파시티 조금 낮추고, 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려나? 자, 얘가 좀 안 되려나? 이렇게 지금 브러쉬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보세요. 클릭이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드래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누구랑 같이 사용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서 함께 사용해요. 제너럴, 그러면 이제 소프트죠. 부드러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눌러보시면 제너럴 말고도 드라이 미디어,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붓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크레파스 같은 느낌. 이렇게 색칠하면 이렇게 크레파스가 색칠된 느낌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웨트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트 미디어. 이게 뭐냐면 그 수채화 같은 느낌 있죠?
이렇게 수채화나 수묵화 같은 느낌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 뭐 특별한 이펙트도 여기 있네요.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볼까요? 좀 진하게. 그러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색칠되는 거 보이시죠? 색칠돼. 이런 효과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색칠이 돼요. 한 가지 모양이 아니고. 한번 쭉 색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색칠해 보시죠. 자, 또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일반 브러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너럴 브러쉬고요. 자, 일반 브러쉬를 선택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스페이싱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간격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페이싱을 150으로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트로 찍힙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50% 지나갔을 때마다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선 만들 때 종종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사이즈도 있고 앵글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방향도 있고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네요. 90도에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